그다음에 저기 316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래서 보시면 세금계산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걸 뭐라고 하세요?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도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택시, 노점, 행삼, 무인 판매기 여기는 다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를 발행할 필요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인데요. 요거 이제 전기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아니면은 거기 도시가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 뭐냐 공급받는 자한테 요구해야 돼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이거 있잖아요. 저기 뭐지? 전기요금 고지서. 그래서 우리 고지서 보시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지서에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라고 보이세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요거는 세금계산서 처리 못하고 영수증 처리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한전에다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서류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여기에 우리 회사 등록번호가 찍혀요. 그러면 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로.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필요적 기재사항에 보시면 등록번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등록번호가 찍혀있냐 안 찍혀있냐에 따라서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발행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발행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도 똑같아요. 3번에 보시면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이랑 소매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데가 소매업자예요. 그러면 소매업자한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발행해 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사업자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발행을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 요런 데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용실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소비자가 가잖아요. 소비자가 가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간주는 가짜라 아닌데 간주 공급 나오면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간주 공급 중에서 직매장 반출. 그래서 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했죠. 얘네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직매장 반출은 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간주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내국신용장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세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출의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요. 매출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저기 317페이지 위에 보시면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객운송업, 전세버스는 제외라 그랬어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입장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영수증 처리.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발급 요구하면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317페이지 5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고 했어요. 317페이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만 되고요. 그러니까 영세하신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에 1,0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333페이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게 조금 나올 거예요. 오늘 조금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저기 언제냐? 수요일 빠르면, 그리고 늦으면 금요일 날 실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뭐 일반 전표 넣고 메인 매출 전표 넣고 이런 거는 일단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패스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334페이지. 여기부터는 이제 실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나와요. 거기 334페이지 보시면 대손세 공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기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대손세 공제의 뜻이 뭐죠? 대손이 뭐 한 돈이요? 못 받는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요? 빼줄게. 그래서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은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거는 확정 신고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어음이나 수표 부도 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돼.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처리 가능하세요. 그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세액공제에 대손금액 곱하기 110분의 10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거기 적혀 있기는 한데 110분의 10 나오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왜 포함이냐면 요 110의 의미가 부가세 포함이고요. 우리 10%는 뭐죠? 부가세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일 때 부가가치세 구하는 공식이 110분의 10이에요. 그래서 110분의 10 나오면은 부가가치세 포함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대손 사유에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있어요. 대손 사유에 보시면 소멸시효 뭐요? 완성.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냐면 법정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완성됐다는 얘기는 법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위에 보시면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 결정. 예. 그래서 그 뭐냐 힘드신 분들 보면 뭐 파산당하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부분이 생기죠. 예.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압류됐을 때 압류 채권도 돈 못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는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지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6개월. 그 다음에 6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꼭 뭐 중소기업 아니어도 2년 동안에 일반 거래도 돈 못 받으면 돈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채무자가 파산당했거나 강제집행당했거나 사업 폐지되거나 돌아가시면은 이 돈도 받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30만원 이하.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났는데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못 받았네. 그러면 결론은 이 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도 보면 일반적으로 친구한테 5천 원 빌려줬는데 5천 원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뭐 나중에 얘기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회사에서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면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네. 그러면은 법에서도 이 돈은 받기가 뭐 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거기 밑에 3번 보시면 아까 제가 몇 년이라 그랬죠? 1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10년이에요. 확정신고예요, 여기는. 예정신고 때는 대손 안 해요. 그래서 확정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제 신청도 이거는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대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기할 때 또 볼 거고요. 쭉 넘어오셔서 343페이지. 매입세. 그래서 보시면은 매입세, 매입세액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납부세액은 요렇게 구하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세요? 매입세액 뺍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차감하면은 납부세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뺄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근데 국가에서는 많이 빼는 걸 원할까요? 적게 빼는 걸 원할까요? 적게 빼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것들은 못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증빙. 증빙에 우리 네 가지 있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에 써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거는 불공이잖아요. 사업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되고, 그 다음에 불공제라고 있죠. 불공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희 시험에 주는 주로 요것만 나와요. 접대비랑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8인승 이하. 그리고 요거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모여 세금 계산. 그리고 종류 잘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4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한 번 나왔었는데 거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보시면 이륜 자동차라고 있어요. 이륜 자동차는 오토바이고요. 오토바이는 125cc예요. 근데 왜 125cc냐면 125cc부터 125cc 넘는 거 끌고 다니려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125cc가 기준입니다. 요거보다 작은 거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작은 것들은. 근데 큰 거는 끌고 다니려면은 일명 원동기 면허증이라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로 따셔야만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5cc보다 커야 되는데 딱 한 번 나왔어요. 또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6페이지.
여기도 실기인데 실기 때 따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나 밑에다가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만 돼요. 다른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진한 글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공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공제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면세사업에 쓴 거는 불공이라 안 되고요.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 처리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이나 역외군송업에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예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거는 당연히 과세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는 거를 나중에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향초부터 동양보석 보이세요? 346페이지 밑에. 그러면 요 두 개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얘는 매입카과나 매입현과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거래처명 앞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는 카과하고 현과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X 한번 쳐보세요. 2분 후에 같이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따로 연습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향초 있죠. 요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래처 선물이잖아요. 그럼 불공이라 안 돼요. 그래서 향초는 X. 그 다음에 초원은 돼요. 왜냐면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직원들 위해서 산 거고. 그 다음에 박진 헤어샵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미용 쪽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때에도 구별해서 맞는 거는 등록, 틀린 거는 등록 안 하고,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수탕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목욕탕도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업종이에요. 왜냐면 목욕탕에 회사가 가서 목욕해요? 소비자가 가서 목욕해요? 소비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면제. 그 다음에 KG마트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 내용은 맞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받았죠. 네, 요것도 이제 앞으로 몇 번 설명드릴 건데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랑 같이 나오면 세금계산서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거는 카과연과가 아니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허운혁 변호사는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옆에 써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로 받았다. 그러면 카과나 현과가 아니고 뭘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과세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파문고. 알파문고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4,800만 원 미만이래요.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발행할 수 있죠? 영수증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 영수증은 카과나 연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알파문고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양고속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역외군송업에서는요, 일반 버스만 면세고 우등이나 프리미엄은 과세예요. 근데 거기 무슨 버스라고 되어 있죠? 우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는 해당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전세 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 그러면은 고속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업종이에요. 그래서 역외군송업 나오면은 누구만 가능하다? 전세버스만. 그래서 요거는 카드로 긁으셔도 카과로 인정을 못 받고요. 그냥 영수증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되는 거는 초원하고 그 다음에 KG마트. 그거 두 가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올 때마다 약간씩 내용들이 바뀌어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기는 해요. 역외곤송은.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또 따로 따로 실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때는 등록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의 의제 매입세액인데요. 요거는 두 장짜리에 보시면 추가로 외우셔야 돼요. 의제 매입세액은. 요건 나중에 추가로 내용을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 때는 면세여야 되고요. 무조건 원재료만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가공을 해서 팔면은 과세가 되는 업종에서 하는 거고요. 업종 제한은 없어요. 구조가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제 매입세액. 이게 매입세 공제가요. 네. 물건 사면서 그러니까 받는 그 세액을 이제 공제해 주는 거 아까 구별했잖아요. 네.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왜 공제가 안 돼요? 아니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공제가 안 된다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로 받으면 저희가 좀 전에 한 거는 요거 구별하는 문제예요. 아, 그것만. 네, 그것만. 그렇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받으면 공제는 되는데 그러면 카과나 현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 근데 매입세액은 딱 저 두 가지밖에 안 돼서. 아니요, 여기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공제가 안 된다가 아니고 공제는 되는데 공제되는 위치가 다른 거죠. 카드 쪽이 아니라 어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쪽으로. 그런 거 구별하는 연습을 이제 실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에서 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제 매입세액이 되는 업종들이 이런 곳이에요. 뭐 화장품 회사. 왜냐면 화장품 안에 뭐 쌀이나 뭐 알로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쌀이나 그런 것들은 다 면세예요.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해서 화장품으로 만들면 뭐가 되죠? 면세예요. 쌀이나 뭐 그 안에 뭐 야채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알로에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그러면 면세의 원재료인데 그거를 가공을 해서 화장품으로 만들면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이쪽이 많아요. 음식점. 왜냐면 대부분 음식점에서 들어가는 음식 재료 자체들이 대부분 면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면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안 빼줘도 되는 건데 빼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혜택을 왜 주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서민들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쪽에다가 너네 세금 안 빼줄 테니까 세금 많이 내. 그러면은 이 회사들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왜냐면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딴 쪽 쓸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가 올라서 그쪽으로 돈을 써버리면 다른 쪽에 쓸 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예,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모든 상가가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곳이 더 어떻죠?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안 되는 건데 빼주는 거예요.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절충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네 싸게 팔아. 그러면 자유경제 시대에 그런 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당근을 내미는 거죠. 너네 이렇게 하면 세금 깎아줄게. 그럼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국가에서 임대료 좀 싸게 받으세요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싸게 받으면 뭐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싸게 파세요 그러면 당연히 나래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내 돈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국가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율은 외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은 104분의 4만큼 빼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음식점.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이렇게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48페이지 보시면 세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근데 요거는 개인 사업자만 돼요. 그래서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라고 348페이지 밑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저거 있어요. 뭐 있냐면은 저기 뭐냐 공급받은 날에 구입 시점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설명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농어민 분들이 농사 짓는 거 중요하죠. 근데 농사 짓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조업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물건 만들려면 만약에 내가 김치 공장을 해요. 그래 김치 공장 하려면 일단 배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를 사는데 농어민한테 사. 그러면 혜택 줄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한테 너네들 재료 필요하면 특히 이제 뭐 음식 관련된 재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수입산을 사기도 하지만 국산을 살 거면은 누구랑 거래해라? 농어민이랑 거래해라. 그러면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배추 판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배추가 잘 안 팔려서 가장 마지막에 홍진경 씨한테 갔어요. 홍진경 씨한테 가서 내 배추 좀 사줘. 그랬더니 사주긴 했어요. 근데 홍진경 씨가 끝날 때쯤에 뭐라 그랬냐면 오빠한테 사는 것보다 우리 공장에서 사는 게 더 싸. 네, 왜 그랬냐면 대부분 공장은 농어민 분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거래를 하면은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자하고 거래할 때에는 꼭 흔적을 남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흔적이 증빙이거든요. 근데 왜 세금계산서는 나오면 안 되냐면 여기 면세잖아요. 면세는 뭐만 가능해요? 계산서만.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신용카드라고 써드렸는데 얘 포함이에요. 항상 현금영수증 별도로 안 써드려도 신용카드라고 써드리면 현금영수증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에 349페이지 위에 보시면 한도 있는데요. 한도 계산은 컴퓨터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도 몇 프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컴퓨터가 도와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딱 2번 나온 거 있어요. 여기는 다 실무하고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실무 연습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부족한 나라예요? 부족한 나라죠. 그래서 재활용하게 되면은 그 재활용한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고물상. 고물상에서 이런 거 모아서 팔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으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원이 넉넉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관련된 회사한테는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근데 요거는 별도로 크게 외우실 건 없어요. 왜냐면 다행히도 프로그램 안에 힌트가 좀 많은 편이에요. 원래 거기 밑에 보시면 103분의 3하고 110분의 10이라고 거기 밑에 보이세요? 그래서 중고자동차는 그 수출하는 자동차는 110분의 10 이렇게 빼주는데 왜 안 외워도 되냐면 프로그램에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중고자동차 아니면 어차피 세율은 2가지거든요. 중고자동차 아니면 몇 분의 몇 하시면 돼요? 103분의 3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안 외우셔도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는 볼 건데 여기는 시험 문제 나와도 좋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면 하나고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3개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는 대빵 쉬워요. 하나는 연습만 하면 다 2점 맞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가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려운 것 중에 들어가는 게 353페이지세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겸용사업자. 그래서 겸용사업자 그러면은 요게 겸용사업자예요. 과세하고 면세하고 2가지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겸용이라는 게 겸이라는 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용사업자의 뜻은 내가 과세만 하는 게 아니고 면세만 하는 게 아니고 2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불공에 면세 관련 비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겸용사업자는
일부는 과세에 쓸 거고 일부는 어디에 쓸 거죠? 면세에 쓸 거죠. 왜냐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세에 얼마 썼는지 면세에 얼마 썼는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세에 썼으면은 공제가 되는데 면세에 썼으면은 불공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하는 회사보다는 몇 가지만 하는 회사가 편하죠? 당연히 한 가지만 하는 회사가 편하죠. 왜냐면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 썼냐, 저쪽에 얼마 썼냐, 이걸 다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눠야 되고, 진짜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안 내요. 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봐요. 네.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맞출 확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복잡한 데다가 시험 문제도 잘 안 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하나만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 문제 거의 못 풀고요. 요거는 이론에 잘 나와요. 354페이지 보시면 안분 계산의 배제라고 있어요. 배제의 뜻이 뭐죠?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안 하냐면 거기 5에다가 밑줄 그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354페이지 보시면 1번에 5 있고요. 2번에도 5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5 아닌 거 찍으면 돼요. 이 파트는. 그래서 안분 계산의 배제에서는 5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일 때. 그럼 5% 미만이면은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작은 거 관련돼서는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면세가 0.01%야. 그럼 0.01%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무 작으면은 안 해주겠다. 그래서 5% 미만. 그 다음에 금액이 5만 원 미만일 때, 뭐 1,000원 때문에 우리가 시간 들여서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1,000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잘 되든 잘못되든 우리한테 크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무 작은 것 관련돼서는 금액 계산을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파트는 제가 나중에 실기할 때에도 이 얘기 꼭 할 거예요. 요거 하면서 이거 나오면 맞출 확률이 좀 적을 거라고.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한 7가지 되는 것 중에서 한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붙박이고 하나는 쉬운 놈이고 나머지 하나가 요게 한 3점 내지 5점 정도로 나오는데 요게 어떤 걸로 나오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가 좀 높낮이가 좀 심해서. 근데 입력 연습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세요. 아, 그리고 저거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쪽지 시험 볼 거는요. 그 2장짜리 보시면 부가가치세 있거든요.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은 저기 잠깐 다음 주니까 저기까지 볼게요. 불공까지. 부가가치세 파트부터 어디까지요? 불공까지. 예전에 외웠던 파트예요, 거기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요 부분만. 네, 요 부분만. 그 앞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별도로 쪽지 시험은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 부분만, 부가가치세부터 그 불공 파트까지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다시 외워갖고 오세요. 그래서 아마 쪽지 시험은 한 4번 내지 5번 그렇게만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풀이 할 겁니다.